안녕하세요, 부찬나입니다. 작년까지는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 거래보다는 월세 거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년부터는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서 전세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전세 대출 규제도 하나씩 완화되고 있어서 완화된 규제는 어떤 것들이고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어떤 건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3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2월 28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 전세대출 보증 이용 문턱을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낮추냐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초과, 그 다음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는 연소득이 1억이 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9억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 3월 2일부터는 한 주택자라면 부부 합산 1억이 넘거나 9억을 초과해도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내가 A라는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집에 전세로 살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A라는 집에는 내가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전세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월세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규제가 풀리면서 전세 대출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증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차 보증금은 7억 원, 수도권을 제외하면 5억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합산 주택 보유수가 한 주택 이내일 것, 그리고 그 뒤에 한 주택자는 연소득이 1억 이하고 보유주택이 9억 이하일 것이라 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문구가 이렇게 삭제될 예정인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삭제된 문구 말고 몇 가지 규제가 더 걸려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합산 보유주택 한 주택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2주택자는 아직까지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 4번을 보시면 3억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지금 투기지역은 어디냐면 총 4군데죠. 용산이랑 강남, 서초랑 송파에서 3억 이상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규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 살펴본 김에 보증 한도도 살펴보시면 여기 HF 같은 경우는 4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억 원 중에 임차 보증금의 80%, 그 다음 여기 밑에서 계산하는 이 금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4억이 전부 다 4억이 아니라 은행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마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왕 규제를 풀 거면 전부 다 풀 것이지 왜 이렇게 하나만 풀었냐면, 여기 정부에서 이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다만 갭 투자 확대 등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랑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한 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유지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9.13 대책을 통해서 어떤 게 발표가 됐냐면 이때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처음으로 걸렸습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을 한 거죠. 즉 이 규제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1년 뒤인 2019년 12월 19일에는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보증 제한, 그 다음 9억 초과 주택 매수 시 대출 즉시 회수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는 2019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이 규제가 없어진 거죠. 그 다음 또 1년 뒤인 2020년 6월 17일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매수 시 대출 즉시 회수, 즉 투기과열지구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한 채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규제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이 문구가 삭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완화가 될 게 2개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3번 같은 경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큰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허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가 풀리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차례대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알아본 김에 다른 보증사의 한도도 한번 알아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받으시는 보증사는 어디냐면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카카오에서 받든 우리은행에서 받든 신한은행에서 받든
대부분 가장 많이 받는 거는 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받는 거죠. 즉 여기 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3개의 보증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이 주택금융공사고,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에는 5억까지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4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질권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택금융공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이 질권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내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대신 대출 한도가 더 높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임대인 동의가 들어가면서 질권 설정이 되는 순간 이 전세 대출을 갚는 주체가 나에서 집주인으로 바뀝니다. 즉 내가 전세 대출을 안 갚으면 이게 대위 변제를 통해서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죠. 근데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면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여기 2군데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7억 이하에 그 외에는 5억까지고 대출 한도는 4.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가구 같은 경우는 90%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임대인 동의는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서울보증보험은 또 어떤 게 다르냐면 여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액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내가 8억 원짜리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보증보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 보증사마다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들 받기 편한 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년에 하나씩 규제가 풀릴 것 같은데 풀릴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